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폭탄을 던졌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 파편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이제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사, 검찰청 이런 명칭들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네, 검찰의 기능, 그러니까 기소라고 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공수처, 그다음에 공소청, 그다음 수사기관 그리고 예. 기소기관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어쨌든 명목으로 검찰청이라고 하는 이 기관 자체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그동안에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화두가 된 게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가 자정리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해왔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여러 차례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검찰 개혁의 결과물로서 공수처도 있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분리도 있고 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못해서 이게 과연 검찰 맞냐? 네. 마치 권력의 어떤 그 하수인과 같은 그런 편파적이고 시키는 수사는 잘하는데 시키는 야당에 대한 수사는 잘했지만 네. 여당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했던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검찰청 해체라고 하는 이런 결과로 이르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필요했던 개혁의 결과물이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사정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냐? 하위법률로 헌법적인 것을 무시해서 위헌적인 그런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네. 제89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회의 폭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왜냐하면 헌법 89조에 보면은 검사라는 것이 나오고 검찰총장이 나오면 검찰청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개헌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검찰청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공소청,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은 검사들은 너희들은 그냥 영장만 발부해라. 그리고 수사는 경찰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보안 수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1년 동안 보안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다시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재수사를 하는 것이 보안 수사권인데 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무력화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그겁니다. 대기업에 우리가 신입사원을 면접을 보면 네. 서류 면접으로 통과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보안 수사가 애초에 1차적인 수사가 부실하면 네. 살인자가 석방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중간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를 교체하고 네. 변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뚝딱 의회에서 180석 이상의 어떤 의회 다수석을 하고 있다는 예. 민주당의 그런 다수의 힘으로 그냥 하위 법률로서 헌법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저는 역사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만약에 이렇게 해서 1년 뒤까지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혼란도 있고 지금 현직 검사들이 70명 정도가 사직을 했고 예. 어제도 마찬가지로 부장검사가 서산지청 소속 차 부장검사가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것은 어제 그랬습니다. 법치주의 훼손이 본질이고 이것을 내가 항의하는 것은 내가 사직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잘못되면 네. 오롯이 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탓으로 상당히 큰 혼란을 다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안 수사권 문제도 언급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아직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예 기간 1년이 있는데 이 동안에 많은 혼선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민주당 여당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의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둘러싸고 예. 민주당이 이 부분까지 안고 가겠다라는 이 주장이 있었고 또 네. 행정부에서 이 부분은 책임지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네. 행정부에서 책임지겠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서 1년 동안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착근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하위 법령들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거를 대통령실이 주도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어떤 큰 갈래를 갖다가 쳤고 그것의 세부적인 뭐 보안 수사권 문제, 그 다음에 뭐 검찰 내부 조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이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갈래를 쳤기 때문에 국회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안 수사권 문제는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검찰 개혁의 결과물로서 공수처가 있었지만 네. 공수처가 실용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문제는 없느냐 그렇게 보면 보완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소위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가 되고 조직이 분리가 되면 예. 그에 따라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이 검찰에 의한 보안 수사권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다만 예. 공수처라든지 또 경찰과 공수청 이렇게 예. 해가지고 여러 개로 이제 수사기관도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들끼리의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또 불안하지 않도록 예.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뭐 잘 보완해 나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 행정부가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검사들도 상당히 직을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과거에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대북 어떤 그 안보망이 다 구멍이 났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 그동안의 어떤 그 검사의 그 지금 1947년부터 78년간 유지된 이런 검찰의 어떤 그런 기능이 삽시간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의 88%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예. 그렇게 지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수완박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현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미제 사건이 34% 늘고 또 검찰 1인당 사건이 3년 새 25% 증가하고 예. 또 장기 미제 사건이 4배 정도 증가했고 그러면 이것을 검찰 자체를 개선하고 쇄신해서 만약에 뭐 검찰총장의 문제 있으면 검찰총장 인사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문제 있으면 대법원장을 의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는 걸로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예. 검찰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검찰이라는 그동안 78년 동안 유지하는 이 휴민트, 검찰 휴민트를 왜 없앱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선용해야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고 법과 제도로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잘못했다면 그런 검찰을 쇄신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서 만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검찰 조직을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예. 그것을 내던지고 다시 가겠다. 그리고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판하고 검찰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건건히 다 해야 되고 변호사비 또한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어떤 여러 가지 피의자라든가 뭐 살인 피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구멍이 크게 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예. 국민의 기본권이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준 태도를 보면 소위 말해서 여권 또는 권력의 핵심부와 연계된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백혜령 경정이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증거, 아니 여권의 의혹에 대해서 그것도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수사하라고 뭐 6개월, 8개월 그렇게 얘기해서 간신히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한 핵심 증거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도 검찰 내부에서. 자, 이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또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그 조사 때도 검찰이 언제부터 방문해서 핸드폰 다 압수당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야당이 조사하라고 그런지 1년 다 돼가서 하는 조사인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정말로 권력의 중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 예. 그런 점에서 검찰이 물론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까지 없애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맞고 다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우려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인권의 문제, 보안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앞으로 그 예. 부분을 갖다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지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큰 이제 골조만 세워진 상태고 이제 세부적인 입법 과정이나 정부 노력 등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혼선들을 최소화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뭐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총무비서관들과 조금 또 성격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뭐 드러내놓고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직자의 또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의 정말 악의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증인 명단의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증인 채택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안 나오는 것이냐, 이제 존엄이냐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뭐 보도마다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맞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언론 보도 보면은 뭐 동아일보에서는 예. 이제 뭐 나온다 나온다 그러고 한겨레에서는 안 나온다 그러고 예.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민주당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명분도 없고 민주당이 주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예. 일단 명분에서 아까 앞서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지만 예. 14대 국회 이래로 총무비서관이 빠진 적이 없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실 옛날로 따지면 청와대인데 인사, 재무, 행정
이 모든 것의 실무 책임자가 총무비서관입니다. 아니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기관의 인사나 재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 그다음에 인사 그리고 행정 그 책임자가 없으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합니까? 네. 그런 점에서 명분이 없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리도 없는 게 네. 국정감사에서 누가 증인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여당이 제일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전 정권 인사가 됐든 재계 인사가 됐든 예. 그럼 증인을 갖다가 민주당이 앞으로 많이 부를 텐데 대통령실 비서관은 못 부르고 예를 들어 재벌 총수라든지 전 정권 뭐 인사 부르면 예. 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것도 1급 고위공직자예요. 네.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예. 부른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안 부르더라도 14대 국회 때부터 뭐 증인이 아니라도 예. 배석으로라도 꼭 참여했던 이유는 네. 인사, 행정, 실무, 재무 이게 총 책임자기 때문에 당연히 나왔던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런 논란 자체를 왜 민주당이 자초하는지 네. 사실은 그 배경에 더 궁금하고 예.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거는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다. 민주당이 그거는 뭐 긁어부스럼 만드는 이런 형국을 네. 굳이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김 비서관을 처음부터 증인 채택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그렇죠. 텐데 안 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서였을까요? 민주당이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증인으로 총무비서관을 부른 거는 과거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네. 문고리 3인방 중에 총무비서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선농단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증인이 아니더라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자체가 이런 그 행정 실무 업무이기 때문에 예. 배석으로라도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굳이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인데 뭐 실무자를 갖다 굳이 왜 부르냐.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뭐도 있고. 네네. 그 말이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동안에 14대부터 지금까지 나왔는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대통령실의 국회가 그동안에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에서 예. 조금 사실은 이제 국회가 좀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좀 충성하는 모습을 네.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국민들에게는 네. 더 불편하게 와닿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 알아서 긁어부스럼을 안 해도 만든 될거 왜 하는지 상황이 모르겠어요.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국정감사에 비서실장이 나올 거니까 비서관보다 더 높은 비서실장이 나오면 문제 없는 건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총무비서관을 꼭 나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이 14대 이후 총무비서관이 증언에 빠진 적 없다고 예. 1차적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98년이죠. 예. 성남시민연대에서 합류해서 같이 한 것. 그 오랜 역사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친밀감이 있고 아끼기 때문에 안 나오는 존엄이냐.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의 당연 기관 증인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장관이 갈 때, 비서실장이 갈 때 1, 2급은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네.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이 긁어부스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야권의 어떤 표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총무비서관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야권이 이 허점을 지금 물었기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쟁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측근 리스크, 문고리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동생 정경환 씨 상당히 그런 리스크가 컸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노건평 그 형님 그런 문제가 좀 시끄러웠고 DJ 김대중 씨는 그 쓰리홍이라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 아들 문제들 때문에 사과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 아들 문제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어떤 정치 권력을 대통령의 막강한 그 권력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 주변에 문고리 권력이라고 합니다. 소위 예. 말해서. 그래서 총무비서관은 인사, 재정, 회계
통상적인 걸 다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비서실장이 인사, 재정, 회계 다 합니까? 비서실장은 통상적인 큰 흐름만 봐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1, 2급이 다 하는 겁니다. 비서관들이. 그래서 그러면 뭐 비서실장한테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면 예.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총무비서관한테 내가 나중에 물어봐서 답변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네. 지금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가는데 저는 왜 안 나올까? 지금 뭐 물론 인사 문제도 지난번에 그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인지 지난번 그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네. 여성가족부 장관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인가 아니면 성남시민연대가 1998년에 창립을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그때 당시에 대표랑 같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민연대 활동할 때 미군 장갑차에서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반미 운동 같은 거 그런 흔적도 지금 많이 남아 있다고 이제 그런 보도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는 하여튼 모르지만은 이것이 이번에 안 나오면 예. 앞으로 두고두고 언론과 야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혹시 김현지 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나온다면 네.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우리 대국민 상임위 할 때 보면은 상임위와 관련 없는 거 많이 묻습니다. 정쟁의 공장으로 사용하잖아요. 예. 국민의힘 야당 국민의힘으로서는 표로는 안 됩니다. 예. 107석이기 때문에 지금 번번이 해서 필리버스터 24시간짜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라든가 국정감사기관에 이런 것들을 정치 쟁점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야권의 숙명입니다. 예. 물론 국정감사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으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것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해도 하도 얘기할 게 많으니까 언론에서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 앵커님도 보시지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이상한 법이 막 해서 통과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흡수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 국민들이 알 거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데서 또 뭐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되면 뭐- 운영이 국정감사인데 좀 정쟁으로 또 흐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아마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안 부르는 이유가 예. 대통령과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으니까 네네. 또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예. 뭐 중단된 상태지만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거나 네. 또 공격하거나 이런 소위 말하면은 정쟁의 공간으로 활용될까 봐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의석의 다수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 운영위에서도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정쟁이 벌어지면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판하고 네. 엄호하고 그다음에 또 난장판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물론 그런 난장판을 우려해서 안 부른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고위 공무원이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총무비서관 외에 업무와 관련된 다른 네. 뭐 20, 30년 전 얘기 또는 뭐 과거사 얘기 네. 뭐 이런 얘기 꺼낸다 그러면 이건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엄호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지 말고 예. 나와서 업무와 관련된 얘기만 묻고 그 국정감사 그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점에서 업무에 대해서 묻는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던 그 취지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때 그때 국정감사라든가 뭐 상임위라든가 많이 할 때 결혼하기 전 것까지 도이치모터스까지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지사지로 그리고 뭐 대전의 그런 사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대국민 사과하고 장관 즉시 문책하고 즉시 교체하고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있을 때 예. 민주당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지금 보도라든가 대변인들 보도 보면 역으로 반사합니다. 반사.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 행태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똑같이만 하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다.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일단 공을 좀 넘긴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앞서서 여러 언론에서 어디서는 뭐 나올 거다, 어디서는 안 나올 거다 이런 결과 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국회가 부르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안 부르는데 나 할 얘기 있어요. 그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건데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제까지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이 관행적으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총책임자입니다. 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민주당이 국민 여론 개혁하고 개혁 입법하는 거하고 총무비서관 안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의 여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는다면 뭐 나오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면 또 뒤늦게 또 나온다고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환영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헌법적인 가치에 충실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고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 그동안에 뭐 14대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당연 기관 증인이면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엉뚱한 것이 계속만 엉뚱한 것이 아니고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도 상식선에서 순리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예. 그리고 간사를 또 추천했으면 당에서 추천해서 인정을 해주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 MBN 토요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